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76년 일생의 연인 변치 않는 사랑의 깨달음. 진모영 지음 이재영 여건 북하우서 출판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76년을 함께한 노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담은 영화로 삶과 죽음, 사랑에 대한 따뜻한 울림으로 한국 다큐 영화 역대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소녀 감성 할머니와 로맨티스트 할아버지는 봄에는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엔 겨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매일이 신혼 같은 백발의 노부부이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작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왜 이 생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연이 진모영 1997년 방송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독립 PD로 살고 있다. 2012년 강계열 할머니와 조병만 할아버지를 운명처럼 만났다. 이는 6개월의 제작기간 동안 이 부부와 가족처럼 지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한층 깊이 있는 시선을 갖게 되었으며 생의 보편적 진실을 작품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건이 이재영. 소중한 이와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엮었다. 이 부부의 삶에 귀 기울여 진실한 사랑을 배웠으며 가평 곡달산 아래에서 현재 자신의 세 번째 저술을 준비 중이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프롤로그. 사랑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처럼 향기롭고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과 나의 사랑가. 계절이 지나고 꽃과 풀이 새롭게 태어나듯 우리의 사랑도 해마다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사랑했냐고. 우리에게 그것은 작년에 심은 나무가 훌쩍 자라고 한두 송이 옮겨 심은 꽃밭이 무성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랑인 줄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돌아보니 그게 사랑이었더군요. 내가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걸 안 뒤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라는 말을 많이 했지요. 봄이면 꽃이 피는 만큼, 여름이면 물이 흐르는 만큼, 가을이면 바람이 부는 만큼, 겨울이면 눈이 쌓이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그래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살아온 세월만큼 사랑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젊었으는 우리 꽃처럼 참 예뻤지요. 아니 꽃보다 더 예뻤어요. 건장한 당신은 가족들 배 꼴지 않도록 몸이 부서지게 일했습니다. 바깥일은 다 남자 몫이라며 저에게 밭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참 고마웠어요. 12번 출산을 해 6살 잃었지만 나머지 6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안일, 자식이 걱정하지 않도록 널 썰고 닦고 따끈한 밥을 준비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정말 꽃 같았습니다. 속절없이 흐른 세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맵지만 어쩌겠어요. 함께 사는 내내 정말 좋아서, 만날 좋아서,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 줄도 몰랐는걸요. 나 예뻐요? 예뻐요. 아주 귀여워요.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요. 꽃든 그는 나무처럼 주름이 가득해졌어도 당신은 늘 나에게 예쁘다고 해주었습니다. 예쁘고 귀여워서 일도 안 시켰다는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그 시절의 나를 보듯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었지요. 아재 하던 어린아이가 여보 하며 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손을 꾹 잡고 살았어요. 그 세월에 감사합니다. 그 시간 속에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숯불 속의 새처럼 추운 밤 외로움에 떨며 울었을 거예요. 여보, 할머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여보,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했어요. 잠을 못 이루는 날이며 마음속에 담아둔 당신과의 계절을 꺼내봅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엔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엔 낙엽 속을 거느며, 겨울이면 눈싸움을 하던 기억들을 소중히 꺼내 들여다봅니다. 그 추억의 순간들은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불러봅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강물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흐르듯 강물이 흘러요. 봄이면 나무 씻고, 여름이면 자식 손자들 시원하게 멱도 감고, 볕 좋은 가을날 겨울 준비하며 이불 빨래도 하던 강이 쉼없이 흘러요. 야속하네요. 그 강이 있어 물 걱정 없이 살았는데, 뒤도 안 보고 제 갈 길 가는 물주기를 보노라면 그게 지나간 청춘 같다 속이 썰려요. 이제는 함께 물놀이를 하던 당신이 훌쩍 그 강을 건너가 버린 것 같다. 물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만났어요. 옷 잘 챙겨 입고 계시나요? 보고 싶어요. 내가 없더라도 잘 있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우리는 76년째 연인입니다. 너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잠을 자도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이요. 너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길을 걸어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걷는 것이요. 너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달을 봐도 혼자 바라보는 달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바라보는 달이다. 너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노래를 들어도 혼자 듣는 노래가 아니라 너와 함께 듣는 노래이다. 나태주, 너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서로를 알고 난 다음부터 무엇을 하든 함께였다. 같이 있지 않아도 함께였다. 오른팔과 왼팔이 한 몸에 붙어있던 매 순간 어디서 뭘 해도 곁에 있었다. 76년간의 연인은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생의 언덕을 올랐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을 매긴다.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이 사랑을 만든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들에게 76년은 사랑하기엔 너무 긴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은 시간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엔 사랑이 사랑인 줄도 몰랐다. 이제와 언덕 위에 올라서 보니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잠시 떨어져도 그립던 마음, 보자마자 달라가 안아주고 싶던 마음,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함께 아파하던 마음, 그렇게 늘 곁에 두고 싶던 마음이 사랑이었다. 언덕 아래 펼쳐진 지난 시간은 꽃밭이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울타리 안에 가시 돋친 장미를 찾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다. 그들 인생은 화려한 장미가 아닌 코스모스 가득한 꽃밭이었다. 가을 든넉 산들바람 사이로 일렁이는 헌해서 더 반가운 어여쁜 꽃. 진하는 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꽃. 물이 지어 피어나면 더욱더 고운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다. 순정으로 가득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아니, 오래도록 사랑하는 것만으로 생이 특별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다. 이 부부가 보여준 삶으로 어쩌면 이제 사랑의 유효기간은 다 무효가 될지도 모르겠다. 밭일 끝나고 저쪽에서 오면 내가 이만큼 나가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나를 보고 반가워 뛰어와서 확 끌어안아 주었어. 이웃이 보면 흉 잡힐지 모르니 커서 아이 품듯 안 보이게 꼭 안고 집 담장 안으로 들어오고 그랬어. 어찌나 좋은지 그때는 땀에 절어와도 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니까. 그냥 그렇게 보기만 해도 좋아. 일 끝나고 어둑해질 때
집까지 한참인데 저만치 할머니가 보이면 아니지. 그땐 할머니 아니었지. 한 사람이 보이면 얼른 달려가 안아줬지. 누가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반가운데 그렇게 반가워. 아침에 보고 나왔는데도 반가워서 얼굴 보면 품에 꼭 넣었지. 내가 나가도 전에 아버지와 헤어지고 혼자 계시던 어머니마저 9살에 돌아가시고 내 편 하나 없이 떠돌다가 만난 인연인데 나를 보듬어준 유일한 내 편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어. 76년 짧지 않은 세월, 아니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그래도 지루하거나 고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함께 있어 마냥 행복하고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부모님께 조상하지만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좋았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만 바라봐 주는 게, 내가 사랑을 쏟을 상대가 있다는 게, 이젠 우리도 늙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날 나이가 됐지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내 옆에 당신이, 당신 곁에 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아주 큰 행운이래요. 76년 동안 사랑하는 연인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당신은 영원한 로맨티시스트.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는 것. 옛날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아니 그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서 좋아도 좋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고 나무 쇠스러워라. 한마디에 눈길 한번 보내기 쉽지 않던 시절이었지요. 지금도 거리를 지나면 저만치 앞서가는 할아버지와 남인 듯 뒤를 쫓는 할머니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정이 없었으라기보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나란히 걷는 게 흉이 되던 시대를 사신 탓인 겁니다. 그런데 76년 전에 결혼한 한참 옛 사람들인 이 부부는 그때나 지금이라 나란히 손을 잡고 걷습니다. 가끔은 뽀뽀도 하고요. 이렇게 젊은이들도 부러워할 닭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로맨티시스트였기 때문입니다. 로맨티시스트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요, 사랑하는 만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그걸 감추어서 할머니를 서운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선순위는 넌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제일인 사람에게 그에 맞는 대접을 해줬지요. 아마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다른 이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hen제를 놓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걸 말이죠. 할아버지의 이런 성격 덕분에 두 분은 거저 오래된 부부가 아닌 오래도록 사랑한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돈이나 명예나 명성 따위 없이 상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 별도 따다 줄 거예요? 그럼요, 따다 주죠. 2개 따서 할머니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같이요.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표현하면 할수록 곱이 된다는 걸 삶으로 알려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끔 밤하늘을 보며 할머니가 저 별 좀 따주세요 하면 할아버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따줄게요. 곧 내가 따줄게요. 76년이 지나도록 아직 별을 손에 쥐지 못했지만 그래도 약속은 늘 유효합니다. 이렇게 별도 달도 따다 주고 싶은 예쁜 각시에게 할아버지는 박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흔한 이야기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청춘을 보내던 시절은 다 자란 어른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 집안의 일꾼이 되어야 했던 때였습니다. 손 하나가 아쉬운 시절이었죠. 집집마다 안사람 바깥사람 구분 없이 나와 파티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일을 하다 말고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박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자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건 사내도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지요. 솜씨가 좋은 할아버지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품을 팔았는데 낮이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로 신장로를 낼 때도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는 곳에서도 품을 팔았어요.
그렇게 낮 동안 품을 팔고 돌아와 밤이면 달빛 아래 김을 맺지요. 밭 일은 처음부터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고 어린 색시가 귀엽고 예뻐서 내 사람으로 내 식구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험한 일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일은 시키지 않았어요? 예뻐서 안 시켰어요. 일은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놀고 있을 할머니가 아니죠. 할머니는 단이 훤한 밤까지 일을 하는 할아버지 곁에서 배를 짰습니다. 지아비만큼 솜씨가 좋았던 색시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바깥 일을 하지 않아 한 동네에 오래 살도록 웃골인지 내골인지 나무골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집안 사정만큼은 할머니 손안에 있었죠. 바느질과 부엌 일은 자신 있었던 할머니, 사람 좋아 마나 허허 웃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아이들을 단속하는 것도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새끼 따뜻한 밥을 지었지요. 진부에 살 때만 해도 옥수수에 감자를 많이 먹었지만 아이들 학교 다니므로 옮겨온 행성에서는 쌀밥을 자주 먹었어요. 할머니는 그것이 새벽 4시에 나가 저녁 9시까지 한눈 팔지 않고 가족을 위해 일한 신랑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지게 일하던 가장과 그 가장을 꼭 닮아 염렵한 색시, 바라만 봐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살아서 할아버지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사랑을 아는 남자였습니다. 지금도 TV를 보다가 할머니가 아유 저 꽃감 맛있겠네 혼자 소리를 하면 어느새 사라져 손에 꽃감을 들고 나타나는 그런 로맨틱한 남자라지요. 외로운 삶의 볕처럼 찾아온 어린 색시가 넘어지기라도 할까 싶어 그 발걸음을 쫓고 그러다 정말 엎어져 다치면 얼른 달려와 쓰다듬어 호호하고 따뜻한 입금을 불어넣는 그런 친절한 남편. 76년이 지나도록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앞에서 아흔이 다 된 할머니도 어린 캉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할아버지. 사랑은 지금이다. 사랑은 하였다도 하리라도 아니다. 언제나 사랑은 한다이다. 고은 시인이 말했지요. 네 그래요. 사랑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 앞에 놓인 사랑에 대해 열정을 다했던 할아버지,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사랑, 그것을 실천했던 할아버지는 최고의 로맨티시스터입니다. 소중한 이여, 남편의 짬버릇. 소녀는 대장간 집 첫째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가 한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청년은 부모도 형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묵묵히 시키는 일을 제법 잘 해내던 청년을 보고 아들을 잃고 딸만 두었던 소녀의 어머니는 청년을 대릴 사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큰 딸인 소녀 짝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했지요. 어깨 넘어 배운 솜씨를 살려 자투리 천으로 조각보도 만들고 한복도 곧잘 짓던 소녀는 그래봤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바쁜 14살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그의 가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까지도 소녀는 어리둥절 시집을 가는 건지 그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소녀와 청년은 그날로 한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재라 부르던 청년과 왜 한방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소녀는 싫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동생들과 구겨 자는 것보다 훨씬 좋았으니까요. 소녀는 마냥 좋아 새 방에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겁이 나서 무서워할까봐 안 만졌소? 14살짜리 나이 어린 게 말 그대로 철부지인데 건드리며 무서워할까봐 가만뒀지. 청년은 꿈만 같았지요. 나에게 식구가 생기다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했어요. 청년의 아버지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일본으로 건너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유일한 피부치인 어머니마저 9살에 세상을 떠고 썰모 있는 일꾼으로 자랄 때까지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살았지요. 외로웠습니다. 사무치게 외로웠어요.
널 어머니 아버지 아닌 손바닥만한 한 방이라도 함께 누워 오손도손 얘기 나눌 가족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고 있는 소녀는 작은 얼굴, 작은 손, 반듯한 이마, 흑단처럼 고운 머리칼이 정말 곱고 예뻤어요. 이렇게 예쁜 강씨를 얻다니 어떤 고된 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소녀를 한참 바라보던 청년은 첫날 밤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을 그랬어요. 귀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계집애를 괜한 욕심으로 놀라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졌어요? 신기해서 내가 자꾸 만졌지. 눈앞에 있는 게 기특하고 신기해서. 밤이 되면 소녀는 언제나처럼 먼저 잠들고 청년은 소녀를 한참을 바라보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얼굴을 어루만지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어요. 부부의 연을 맺고 3년이 지나도록 청년은 그렇게 소녀를 쓰다듬기만 했지요. 자다가 깨면 옆에 누군가 누워있는 게 반갑고 신기해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그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동생들 사이에서 부모님께 어리광도 못 부리고 살다가 오빠 같은 사람이 자기만 생각해주는 게 그저 좋았습니다. 한 방을 쓰게 된 아재는 소녀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언제나 소녀에게 존대를 하고 좋은 게 생기면 소녀에게 먼저 줬지요. 산을 지나다 딸기를 따도 가장 예쁘고 좋은 것은 언제나 소녀의 몫이었어요. 정작 본인은 덜 피고 벌레 먹은 걸 먹더라도 소녀에게만은 싱싱하고 좋은 것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밤이면 예쁘다고 쓰다듬어주는 아재 품에서 소녀는 마음 놓고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뻐해주는 아재에게 저절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잠만 깨면 만졌잖아요. 옛날에는 좋더라고요. 자꾸 만지라고 들이대고 그랬죠. 예전에는 할머니 살이 조금이라도 닿아야지 잠이 오지. 할머니 살이 안 닿으면 잠이 안 와. 함께 한지 꽉 1003년 만에 아이가 생기고 그 후로 70년을 훌쩍 넘겨 살았습니다. 청년은 할아버지가 되고 소녀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잠이 들 때면 여전히 청년과 소녀입니다. 오래된 두 연인이 나란히 잠자리에 들면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쓰다듬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 잠기가 밝아진 할머니는 가끔 할아버지의 오랜 버릇 때문에 잠에서 깨곤 합니다. 한번 달아나면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게 야속해 가끔은 아이고 그만 만지세요 라고 타박할 때도 있지만 잠 못 잤다고 아침에 일어나 골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한번 헤어질 텐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일어나 싶어 이내 그만둡니다. 아이들과 한방을 쓸 때도 자다 일어나 할머니의 손목을 만지고 장에 갈 때도 꼭 손목을 쥐고 다니는 할아버지. 자꾸 어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청년의 마음은 아름다운 버릇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어루만짐의 대상은 상대의 몸이나 마음일 것이다. 제 연인이 무슨 일로 모욕을 당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어루만진다. 따스한 언어로. 제 연인이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가 발목이 접질렸을 때 우리는 그 발목을 어루만진다. 따스하고 섬세한 손길로. 그러니까 어루만짐은 일종의 치유이고 보살핌이고 연대다. 고종석 어루만지다 중에서 할아버지의 어루만짐은 할머니뿐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치유와 위로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사랑을 담은 어루만짐 아마 처음은 작은 손길이었겠지요. 하지만 소중한 사람에게는 온기로 기억하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눈이 하얗게 내리던 날 이른 봄 강원도 진부의 산골에 아직 하얗게 눈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 만난 날 이야기예요. 건장한 청년이 일하러 처음 왔을 때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 아래 인연이 될 두는 부부의 연을 맺고 긴긴 날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눈이 내려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이제 98이 된 할아버지의 몸은 오래된 연장 같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고 뻑뻑해서 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늘 박습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의 기가 어두운 것이 가장 걸립니다. 오손도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던 버스의 기가 신통치 않아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속상합니다. 할머니는 눈이 말썽입니다. 예전에는 초롱초롱 밝은 눈으로 길쌈도 바느질도 음식도 거침없이 씩씩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음은 한창인데 마음은 할 것 같은데 어두워서 영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세월에 많은 것을 내어주었지요. 그래도 첫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하얀 속살처럼 다시 피어납니다. 겉모습은 나무 기둥처럼 거칠어졌지만 어제인 듯 새파랗고 뽀얗던 그 시절의 서로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흰 눈처럼 하얗고 새 옷처럼 건강하던 몸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함께하게 될 줄을 말입니다. 눈이 내리고 봄이 다시 오고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마음은 아직 14살 23세 청년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눈 먹으면 귀도 밝고 눈도 밝대요. 할아버지 눈 좀 잡숴봐. 눈도 밝고 귀 밝고 얼마나 좋소. 눈이 밝아지는 것 같네. 그러나 눈이 반가운 것은 잠시입니다. 눈은 산골의 노부부에게 많은 숙제를 줍니다. 춥고 긴 산골의 겨울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기 훨씬 전부터 할아버지는 늘 분주합니다. 겨우내 뗄 나무를 해야 하니까요. 산에 가서 여름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나 죽은 나무들을 잘 정돈해 지게에 한가득 치고 내려옵니다. 바람이 세지고 첫 소리가 내리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타닥타닥 잘 마른 장작이 실꺼벌게 타오르고 어느새 주름 가득해진 연인의 손이 그 가까이에서 온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손에 불을 쬐다 밤을 굽거나 옥수수를 구워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요. 추위가 몰려오지만 둘이 함께 있으니 두려울 게 없는 오래된 연인입니다. 겨울이 오고 그의 첫눈이 내리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눈을 처음 본 사람들처럼 기뻐하면서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귀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진다는 첫눈을 서로에게 먹여주면서요. 눈 밝고 귀 밝는데요. 귀 밝아져서 나랑 얘기도 전처럼 많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많이 잡숴요. 잘 들리는데 금방 그렇게 눈이 밝고 귀도 잘 들려요. 훨씬 나은데 더 낫다고요? 그럼 됐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 박수 쳐드려야겠네. 다음에 또 먹읍시다. 서로를 처음 봤던 바로 그날 어느새 마당에는 새하얀 눈을 배경으로 수줍던 계집아이와 건장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사랑할 준비가 된 두 사람.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황금빛 태양도 대지 위에 샘솟는 푸른물도 어느 하나 하루 이상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찰나가 지나면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영원히 소용할 수 있는 것은 기억뿐이다. 인대영 격언.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나간 세월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온 날들에 대한 기억을 가슴속에 곱게 간직해 펼쳐보면 그만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 기억이 가득했어요. 눈과 귀가 점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날들이지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기억을 쌓아가는 것,
더 이상 내 뜻이 아니게 될 오늘을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